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두 번째 시간으로 첫 페이지, 가장 첫 페이지 운영체제에서 이 메모리 부분, CPU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깊숙하게 이번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알고 계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에서 전자계산기 과목이 있습니다. 이 전자계산기 과목에서 특히 CPU에 관련해서 불대수, 그 다음에 진법 연산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기 과목에 나오는 이 CPU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굳이 기능사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역시 실기에서도 시언어 알고리즘 여기에서 역시 진법 계산하는 문제가 이미 기존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기하고 실기를 아우러서 같이 연속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CPU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ALU, 즉 산술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같은 말로 ALU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AND 게이트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어도 이 NCS 책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CPU에 더 깊숙이 이런 구조가 CPU가 구성되는 요소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실기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출 수 있다 이겁니다. 자, AND 게이트입니다. AND 게이트는 우리가 진리표를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입력 신호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00, 01, 10, 11이죠. 자,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까요? AND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곱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곱하기. 네,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과 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0 나오죠? 여기 0 나오죠? 0 나오죠? 1 나오죠? 네, 이겁니다. 그리고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도형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반달 모양입니다. 반달. 네, 이게 AND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형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선 여기 입력 신호 두 개. 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출력 신호 하나가 나오는 구조가 바로 AND 게이트다라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 다음 OR 게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R 게이트의 경우에는 논리 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덧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의 개념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0, 1, 1, 1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초승달 모양입니다. 초승달 모양. 자, 여기서 초승달 모양을 제가 하나 그냥 비슷한 걸로 찝어서 할게요. 네. 초승달 모양이 그때 어디 있었지? 여기서 어디 봤었는데. 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파였어요. 네,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파여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가 파여 있는 모양, 초승달 모양에 해당되는 게 OR 게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NOT 게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T 게이트는 단순합니다. NOT 게이트는 우리가 반대입니다. 반대. 즉 보수 개념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참고로 NOT 게이트 이게 동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좀 살펴볼게요. 자, NOT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말이 뭐가 존재하느냐?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뺄셈기라고 뺄셈 연산을 하기 위한 논리회로다 그러면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리표는 간단합니다. 0 그리고 1 두 가지입니다. 얘는 입력 신호가 하나예요. 그래서 출력 신호가 어떻게 나오냐? 결과는 1, 0. 즉 뒤집는 결과입니다. 반전을 시킨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얘는 간단합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자, 우리가 삼각형 기호 모양을 이용해서 그대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신호는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입력 신호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동그라미 원 표시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낫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도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논리 게이트 다음 마지막으로 XOR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OR 게이트입니다. 우리가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는 단어를 줄인 말인데, 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베타적이라는 뜻입니다. 베타적. 네, 베타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신호끼리는 사이가 나쁩니다. 일단 이걸 알고 계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좋아요. 공부하기도 쉽고. 자, 그래서 진리표는 똑같습니다. 0, 0, 0, 1, 1, 0, 1, 1로 가겠죠. 자, 그래서 결과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그냥 저기 그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그냥 일반 덧셈 하듯이 덧셈 하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신호일 때는 사이가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나와버립니다. 네, 이게 바로 XOR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PU에서 지금 언급한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쭉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CPU가 이제 당연히 연산을 하는데 덧셈을 하는 거니까 가산기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가산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가산기가 있고요. 그 다음 전가산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반가산기 쪽은 방금 언급한 논리 게이트의 조합을 해서 조합 논리 회로로 해서 우리가 반가산기의 구성을 완성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반가산기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빨라요. 자, 여기에서 반가산기를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가산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미지가 딱 있어요. 네, 이거예요, 이거. 이겁니다. 자, 얘를 이미지를 그대로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가산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 자, 반가산기를 해볼 겁니다. 자, 잘 보세요. XOR 게이트 하나가 필요하고 AND 게이트가 하나씩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덧셈 역할을 하는 논리배로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덧셈을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35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27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연산법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자, 35 그다음 27이죠. 맞죠? 여기에서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결과를 찍는데 7하고 5도 하면 얼마입니까? 원래 12죠. 10인데 여기 위에다가 1을 하나 올리죠. 맞죠? 하나 올립니다. 자, 여기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뜰게요. 네, 이렇게 1을 하나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 올림. 딱 여기. 자, 제가 도형으로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이 구간. 어디까지가 딱 정확히 반가상기 역할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이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간. 네, 그 다음에 여기 구간. 이렇게 자리 올림 하나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2라고 하는 이 여기는 보시면 이게 썸이에요. 썸. 우리가 말하는 썸입니다. 네. 합을 구한 거고 여기가 뭐예요? 자리 올림을 한 거죠. 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라고 써 있는 게 이게 합을 구하는 결과고요. C라고 써 있는 게 캐리, 자리 올림이 발생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게 이게 반가상기의 역할인데, 자, 과연 그러면 이 논리 연산법대로 정말로 반가상기가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이 반가상기라고 하는 이 역할이 바로 이 덧셈을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 더하기 27을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35를 이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2를 여기다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1은 2, 그 다음에 2, 7에 14. 그래서 나머지는 1이죠. 자, 그 다음에 2, 8에 16, 나머지 1이죠. 자, 2, 4, 8, 나머지 0이죠. 그 다음에 2, 2는 4, 나머지 0이죠. 2, 1은 2, 나머지 0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런 순으로 적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 0, 0, 0, 1, 1이 되겠네요. 자,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검증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자리는 1, 그 다음에 2, 4, 8, 16, 32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1, 2, 그 다음에 4, 8, 16, 32니까 32 더하기 2 더하기 1 하니까 결국에는 35가 나오는 거겠죠? 네. 이 진법 계산 관련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5라고 하는 게 이진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7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기다가 제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 자, 쭉 2로 나눕니다. 네. 다시 한번 2로 나눠야겠죠? 자, 2 나누면 여기 2, 1은 2, 그 다음에 여기 2, 3은 6. 그러면 나머지 1. 자, 2, 6, 12, 나머지 1이죠. 자, 그 다음에 2, 3은 6, 나머지 0이죠. 자, 그 다음에 2, 1은 2, 나머지 1이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순으로 적으면 되겠죠. 1, 1, 0, 1, 1이 됩니다. 자, 그럼 앞에는 이게 0이 생략된 겁니다. 네, 참고하세요. 이게 비어져 있으면 이 0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27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진법 덧셈 연산을 하겠습니다. 진법 덧셈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를 조금 옆에다가 제가 분리시켜서 할게요. 다시 여기다 분리시켜서 하죠. 1, 0, 0, 0, 1, 1. 자, 그 다음에 여기 1, 1, 0, 1, 1이 되겠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1하고 1, 0 되죠? 그 다음에 1 하나 올라가죠? 자, 여기가 1, 1 만나니까 0 되고, 여기에 1 되고, 여기에는 1 하나 올라가야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1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자, 0하고 1 더하겠죠? 그 다음 여기도 0하고 1 더하면 1, 여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2, 4, 8, 16, 32. 원래 여기에 1이 맞는데 0인 자리는 원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워주면 최종적으로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더해주니까 결과는 62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진법 계산을 여기 왼쪽에 언급된 대로
이 논리회로 계산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진법 덧셈 계산, 가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산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가산기는 간단합니다. 전가산기는 그냥 회로 구성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자, 전가산기는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이런 게 두 세트로 있습니다. 두 세트로.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세트로 있는 상태에다가 뭘 하나 더 추가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오화 게이트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기다가 예, 오화 게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오화 게이트. 잠깐 보죠. 아니 근데 오화 게이트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어디 없나? 아니 분명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예. 얘를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화 게이트라고 보면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화 게이트라고 통칭 얘기하죠. 네, 이렇게 추가된 게 바로 전가산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리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라고 하는 게 원래 큰 부류로 따지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롬이라고 하는 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램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SRAM이 있고 D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RAM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스테이틱입니다. 스테이틱 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정된, 그 다음에 뭐 정적이다 이런 뜻으로 보통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적 램이라고도 합니다. 네, 고정 램이라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D램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램이라 그래서 우리가 동적이다, 네, 뭐 움직인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동적 램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SRAM과 D램의 차이는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자, SRAM과 D램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표가 있습니다. 얘를 딱 보시면 되거든요. 아주 좋은 자료예요. 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주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D램이라고 하는 거. 네. D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이는 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충전이 필요하다라, 리프레시가 재충전한다는 뜻이거든요. 충전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RAM이라고 하는 것은 충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여기 뭐 둘 다 휘발성으로 이렇게 뭐 표시가 되어 있고, 레치 방식이다, 뭐 차징이라는 게 아까 얘랑 같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속도를 뭐 자랑하고, 뭐 이런 전력 파워를 뭐 이렇게 뭐 부유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인버터라고 돼 있죠. 인버터. 아까 우리 낫게이트 우리 설명 들었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구성으로 돼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충전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얘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외장하드 얘기합니다. 뭐 SD 카드,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거, 그런 어떤 USB 메모리, 이런 게 다 플래시 메모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비휘발성이다. 즉, 날아가지 않고 데이터가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램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전에 뭐 주소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네,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포인터 공부하실 때 뭐 자세히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많이 막 조금씩 막 떨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걸 셀프로 하려니까 약간 긴장이 되네요. 자, 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롬이라고 하는 것은, 자, 리드 온리 메모리입니다.
네,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그래서 앞글자를 딴 건데 얘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CD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CD. 뭐 DVD도 역시 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런 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마스크롬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네, 마스크롬입니다. 이 마스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회사에서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미 회사에서 이미 찍어낸 거기 때문에 수정이 절대 불가하죠.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피롬이라고 하는 게 있고, 피롬이라는 거 먼저 할게요. 피롬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기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DR 또는 뭐 DVD-R 여기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피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피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거죠. 자외선. 그래서 이레이저블의 줄임말이에요. 이레이저블. 원래 이레이즈가 지운다는 뜻인데 아마 이 단어가 맞을 거예요. 이레이저블. 제가 스펠링이 좀 약해가지고. 예, 아무튼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외선 신호를 쏴서 여러 번 기록 가능한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CD-RW 뭐 또는 뭐 DVD-RW가 여기에 속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 말고도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전기 신호를 쏴서 할 수 있는 이 더블 EP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더블 EP롬. 그래서 얘는 이제 전기 신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왜 RW기, 네, RW 기계를 사용해서 이 여러 번 이 CD를 재기록 가능한 거죠. 뭐 통상적으로 뭐 한 500번에서 뭐 1000번까지도 뭐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무튼 뭐 그런 여러 번 기록이 가능한 그런 저장 매체 형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뭐 굳이 기능사 준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격증에서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메모리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 CD가 바로 이제 디스크의 한 종류죠. 그래서 원래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또 뭐가 있냐면은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게 HDD가 있고 SSD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걸 뭐 SSD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어느 게 더 좋은 거겠어요? 이쪽이 더 좋은 거죠. 네, 뭐 당연한 얘기죠. 훨씬 속도도 빠르고 가볍습니다. 얘는 반면에 충격에 너무 약해요. 잘못 떨어뜨리면은 데이터가 아예 그냥 그 복구가 안 될 정도로 하드웨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되죠.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 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거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는 거냐면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에서 나옵니다. 네, 이거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에서 나온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세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디스크 관련해서 또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장치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쭉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밑으로 더 내려가서 뭐 CLI 뭐 GUI 환경은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고요. 네. 자, 여기 뭐 이렇게 쭉 설명 제가 했었죠. 자, 그래서 좀 밑으로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관련해서 뭐 그건 이건 나중에 얘기할까? 나중에 언급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또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전에 정보처리 기능사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언급을 했었어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뭐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말 그대로 실행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시게 되면, 네, 이 단축키입니다. 이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로세스 작업관리자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어도비 아크로벳 뭐 제가 실행해 놔가지고 이것도 뜨고, 뭐 애니사인 뭐 하여튼 크롬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엑셀, 지금 제가 실행해 놓은 프로그램을 포함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프로세스 목록으로 다 뜹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보다 더 작은 단위가 제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스레드라 그랬습니다. 스레드. 자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분명 본 적 있을 거예요. 네, 자바 전공자분들은 이거 잘 알죠. 네, 스레드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프로세스랑 스레드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네, 그래서 그때 뭐 제가 경주마 이야기, 뭐 레이싱카 이야기 막 이런 거 했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문제풀이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관련해서도 역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 이거를 막 줄줄줄 외워서 뭐 이거를 암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무식한 방법이고요. 네, 개념 자체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가상화,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가상화의 개념은 우리가 저기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 핵심 내용이 있죠. 하나의 PC에서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한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언급했던 게 뭐 VM웨어, 그 다음에 뭐 버추얼 박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을 했죠. 이런 게 가상화 그 프로그램인데, 윈도우가 원래 깔려있는 환경에서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거를 추가로 설치해서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 프로그램이 바로 가상화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클라우드입니다. 뭐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보통 이게 이제 사실 뭐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웹하드와 클라우드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뭐 얘기하면 물론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비전공자분들 입장에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클라우드? 아, 웹하드 개념이랑 비슷하구나.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그 왜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네, 그 다음에 네이버 뭐 마이박스인가요? 이게 네이버가 뭐 원래 네이버 클라우드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이박스라 해가지고 이런 웹하드 공간 뭐 이런 거는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 저도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저도 설명 귀찮아요. 이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머리 아파요. 네, 이런 개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아까 제가 방금 이게 설명드린 프로세스 관리자 나오죠? 네, 이게 프로세스 때문에 이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고, 리눅스에서 뭐 CPU 뭐 사용률이나 뭐 어떤 메모리 프로세스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PROC를 입력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당연히 기능사 시험에 나오겠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정답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쭉 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데이터베이스 쪽인데요. 일단은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린 운영체제 파트에서 사실 물론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제가 한 번 더 쭉 훑어보고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한 단어가 혹시나 있게 되면은 다음에 3편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릴 건데, 일단은 이번 두 번째 동영상에서 언급된 그 내용들은 좀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서
내가 문제 나왔을 때, 아, 이거 맞아. 이 단어는 이런 의미였지. 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좀 정독을 하시면서 계산 문제도 여러 번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두 번째 파트를 끝으로 운영체제 부분은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